정체성의 경계를 나누는 요소로 신화와 터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화는 초월적인 성격, 인간의 바람이나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터부는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인데요. 터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미개한 사회에서 신성하거나 속된 것 또는 깨끗하거나 부정하다고 인정된 사물, 장소, 행위, 인격, 말 따위에 관하여 접촉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거나 꺼리고 그것을 범하면 초자연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믿는 습속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특정 집단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금하거나 꺼리는 것이라고 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개한 사회에서라는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터부가 보편적인 상황이었던 사회를 아마 저렇게 묘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의 터부는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터부는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금지하거나 꺼리는 것 이렇게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부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20여 개의 터부, 터부 50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50개까지 볼 여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5개의 터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터부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엔 이거 터부 맞나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피자를 주문할 때 치즈를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안 된다라는 설명은 없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터부가 되는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불온한 게 있어서 저게 금지사항일까? 꺼리는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못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숫자 4는 불길한 징조를 의미한다. 이런 터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4를 불길한 징조로 보는 터부 있다. 러시아에서는 꽃을 선물할 때 짝수의 꽃을 주는 것은 장례식과 연관이 있다. 꺼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선물을 줄 때 홀수로 주는 관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터부라고 되어 있는데 바게트빵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 바게트빵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납작한 부분과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놓지 않는다. 전에는 뒤집어 놓은 때가 있대요. 중세 때 왕의 처형관들 엑스큐셔너들이 일하다 보면 늦을 때도 있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처형하거나 이럴 때 이제 늦게 올 때 이 사람들이 늦게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바게트빵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때에도 그걸 집어가지 않았다라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익스큐셔너가 형집행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에서 가난이나 형집행관을 부르는 행위로 여겨진다. 그래서 금기시되는 행동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행동이 무례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 머리는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영혼이 머무는 곳, 생각하는 곳.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다음 한국에서는 이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산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붉은색으로 쓰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거는 또 중국과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터부시 되는 거죠. 사자에 대한 불길한 징조,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는 징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굳이 부가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지요. 그게 바로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설명이 필요하고 어디는 설명하지 않는 거죠. 어디는 우리가 속한 것이고 어디는 우리가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인 것이죠. 결국 터부는 불행한 일과 연관된 행동에 대한 금지, 그리고 불운한 일과 연관된 일의 연속성에 대한 경계, 또 발생할지도 몰라.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합리적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위생과 건강을 고려한 금지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면 이해 못해요. 그러면 초월적인 보복, 초월적인 처벌, 겁, 공포를 통해서 그냥 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먹지 마.
해서 거꾸로 위생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터부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다.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결과적으로는 우생학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는 터부들도 있습니다. 결국 터부는 금지, 금기, 제한을 반영합니다. 일부 신체 기능을 포함한 혐오스러운 행동이나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고요. 음식과 성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충적 타부라는 것도 있던데, 신성한 가치를 지닌 것, 예를 들어 생명, 종교, 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 너는 얼마니? 이런 것들이죠. 이거 금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한 가치, 생명의 가격을 매긴다. 이 신성한 가치의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이제 터부시 되는 것들이죠. 물론 터부는 지극히 제한적인 일부, 예시를 든다면 근친상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도 터부시 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터부는 없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르면 바뀌기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터부는 거꾸로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터부가 어떤 집단의 경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터부는 사회 규범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회 규범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터부는 금지인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은 다른 구성원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처벌이나 억압이 뒤따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터부는 강한 사회 규범인데 초월적인 처벌을 받게 돼요. 더 무서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은 터부는 생각도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규범과 차이가 있습니다. 터부시 되는, 금기시 되는 것은 생각할 때 이건 생각하면 안 돼, 물러서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사회 규범과는 그런 면에서는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행동, 행위를 규제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것 자체도 제재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에 대한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thought polic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의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사고 자체도 통제하는 기제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터부를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강력한 기제라고 했으니 이 터부라는 것을 경계로 어떤 합의가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죠. 법으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어떤 터부는 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은 허락되지 않는 거죠. 법으로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터부는 어기면 법에 허락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은 종교적, 사회적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터부는 사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부 자체가 무엇을 해도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걸.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겠죠. 안 하면 못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사적 이익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의 터부는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가 사람이 하려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왜 하려고 하느냐 보면 거기에 무슨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먹는 행위 관련해서 보면 모래를 먹지 마라, 이런 터부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먹지 않아요. 그러나 소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금지 터부는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는 것도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종교적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한번 찾아보면 다른 이유가 특정 사회에서는 소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경계를 구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터부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해요. 할 수 있는데 내버려두면 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 집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건강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근친 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건강한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옛날 귀족들은 사촌 결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집안병도 많았습니다. 러시아 왕가는 혈우병이 있습니다. 피가 멎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하나인데 그 혈우병을 먹게 하기 위해서 왕실 장식을 보면 벽이나 이런 것이 전부 부드러운 것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멍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혈우병이 심리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나 이런 게 혈액응고자 이게 발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왕자가 세자가 계속 출혈을 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라스푸틴이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시베리아 계열의 무당인 거죠. 그런 치료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심리나 그런 걸 통해서 지혈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왕실의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횡을 하게 되고 그 전횡이 러시아 왕실의 몰락을 더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친 결혼을 막는 터부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도움이 된 거예요. 공공재 성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생존 자체에 집단 전체의 생존 자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터부라는 것이 단순히 금지시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적 이익, 사취에 관한 부분이 공공성과 연관되어서 금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것들이 원시 사회에서 비롯되는 관습이라고 치부되기에는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가 결국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터부는 금지 형태의 경계와 차이를 설정을 합니다. 결국은 터부는 일상적인 금지보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뚜렷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고요. 단순히 경계를 설정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타 집단을 배제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어느 집단에 들어갔어요. 나는 소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타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소고기를 먹는 집단 속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집단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터부가 소고기를 먹는 집단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집단에게 소고기를 강요할 수 없는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특정 집단이 정체성을 보호하고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기제 역할도 하는 거죠. 결국은 종교적 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문화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경계가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것이 그 집단의 정체성을 보다 공고화하고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터부는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강력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